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PD수첩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방송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받는 많은 혜택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왜냐면 이들 중 임대 사업자의 취지에 맞게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대부분 시세 차익에만 열을 올리면서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투기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고들 하는데요. 이전 임대사업자 영상에서 말했듯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이유는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정확한 소득 및 규모를 파악해서 경제에 큰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가함은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투기꾼들을 한 번에 때려잡기 위해 토끼몰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지, 그리고 이 토끼몰이 이후 어떻게 때려잡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 초창기에 발표되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나온 혜택들을 보실까요? 이 정책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그리고 임대인들이 소득을 숨기고 꽁꽁 숨어만 있으니 이들을 깨어내서 부당하게 탄로하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취득세 50에서 100% 및 재산세 25에서 100% 감면,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10%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비율 70% 상향, 그리고 건보료를 최대 80% 감면해주고 추후 종부세 합산배제의 가격 제한을 없애기까지 하는 등 혜택의 폭탄을 내린 거죠. 이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2018년 4월을 앞두고 3월에는 약 8만여 명이 임대 등록을 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양성화의 목적에는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요. 투기꾼들이 계속 주택을 늘려가는데 이용하는 것은 물론 PD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거지병법이나 분양상담사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서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니 이들이 실거주를 위해 공급돼야 하는 주택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막을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내용 중에 임대사업자들의 혜택까지 축소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올리기 가장 좋은 메리트인 양도세 중과배제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조항을 없애버린 거죠. 여기에 대출 역시 최대 80%였던 것을 40%로 줄여 주택을 늘리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리고 이는 취득 기준이기에 9.13 이전에 산 주택들의 등록이 9, 10월에 몰렸고요. 또 거품이 가득 낀 지역들에 대한 투기를 줄이기 위해 기존 넓이에만 제한이 있던 양도세 감면 기준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라는 가액 기준을 연말까지 신설하면서 연말에 다시 한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린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이렇게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혜택은 대폭 축소됐지만 기존에 등록한 주택들은 그대로 혜택을 이어가니 이들은 언젠간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매물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일명 존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매물을 끌어내는 법을 동시에 하는 정책을 찾게 되는데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법에서 벗어나 미등록 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거죠.
우선 올해부터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작년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월 21일 어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의 0.2% 가산세를 부과하며 미등록 적발 시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강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건보료를 내야 하니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느니 주택임대수익금액 1천만 원 기준이면 건보료까지 했을 때 연봉 5억 원 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해서 부당하다느니 하는데요. 왜 연봉 5억 원은 건보료를 제외한 채 임대사업자는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죠? 게다가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에 걸려도 비싼 병원비가 부담돼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그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몫까지 조금 더 받는 대신 추후 이들이 늙거나 문제가 생겨 소득이 없어졌을 때 피부양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로 소득을 올리면서 등록은 하지 않는 등 이 제도에 편승해서 소득이 있음에도 납세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 꿀처럼 빨아먹었던 인간들은 사실 건보료를 탈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간 혜택 본 것을 몰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내라는 건데 이걸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것도 웃기네요. 여기에 기존부터 과하게 받고 있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년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년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 전면 과세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는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때부터 했었던 말이며 그간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 혜택을 받았던 24만여 명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연 2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도 과세가 들어가는데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간 의무기간 때문에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며 이들은 4년 또는 8년간 보유하지 않고 빠르게 처분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로 사실상 장기 보유하지 않을 임대사업 미등록자들의 매물을 주택시장에 나오게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건 역시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목적으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전입신고 등을 막아 임대주택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들까지도 확실히 적발해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간 임대를 놓고도 등록하지 않아 빠져나갔다면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신고를 의무화하여 모든 임대주택을 파악하는 거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이들이 과세되는 부분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9.13 대책 이전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며 잠겨버린 매물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 370만 호 중 12.8%를 차지하는 임대주택이 풀려야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죠. 따라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몰아넣고 그럼에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의무화를 시켜 충분히 토끼몰이를 하였으니 이제는 9.13 대책 이전에 부과되었던
많은 혜택들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어떻게 따지면 투기를 유도하는 정책일 수 있으니 소급 적용으로 폐지해야만 하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은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차츰 줄여가는 것과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미등록이 적발되었을 때 국세청의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 임대소득을 탄로하는 것을 막고 임대료 인상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피해가고 있던 미등록 임대주택 등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부 파악해낼 계획이고요. 아직도 임대사업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역시 외국에 비해 집값을 올리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죠. 따라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만든 후 그간 받고 있었던 과도한 혜택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시세 차익이나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훨씬 더 강화해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정당하게 근로소득을 내던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아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PD 수첩 영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보유세와 임대사업자, 앞으로 정부의 방향 역시 이에 대해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고 이미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집값 정상화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럴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다주택 투기꾼들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니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관망하고 기다릴 때이며 지금같이 집값 거품이 정점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매수해 하우스푸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